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피스 빌딩 TV 마웅입니다. 지난 시간에 따라만 하면 되는 계약서 작성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표준 계약서 기본적인 문구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특약사항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무효인 특약사항과 유효인 특약사항에 대해서 구별을 해드릴 거고요. 각각의 사정에 맞게 계약의 상대방과 협의하고 특약에 적는 과정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서 계약서에 적었다 하더라도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특약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소양속 위반과 다른 하나는 편면적 강행규정 위반입니다.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것을 공소양속이라고 말합니다. 공소양속이라는 개념이 다소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애매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편면적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한 무효에 관한 사항입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일방에게 불리한 약정이라면 그 상대방은 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 일방은 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편면적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이 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반대로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이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또는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특약의 유효, 무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효인 특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 이미 언급한 대로 무효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기간이 2년으로 보장이 되었고 얼마 전 계약갱신 청구권 부여로 임차인은 4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편면적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특약의 유효를 주장해서 1년만 살고 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건물주들도 모두 2년으로 적습니다. 임차인 마음대로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임대차 관계의 불확정 상태를 안고 갈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의 증감 청구를 금지한다. 무효입니다. 증액 금지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유효하지만 감액 청구 금지는 무효입니다. 감액 금지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증액의 범위를 초과해서 올려주기로 합의를 했다면 그 특약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주택의 경우 5% 한도를 넘어서 10%를 올려주기로 합의를 했다면 임차인의 자발적인 불이익 감수로 유효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이 되었을 때 당연승계를 배제한다. 이 역시 편면적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간주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법률의 규정상 매수인은 매도인, 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도 없고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월세를 올릴 수도 없습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이라 임차인이 당연승계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다고 임차인은 승계를 거부하고 이 기회에 계약을 종료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모든 짐을 처분한다. 무효일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로 임대차 목적물에 들어가고 원상복구를 할 경우 주거 침입, 손괴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복잡하지만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은 일반 개인, 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특약은 현실에서 종종 쓰이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쓰는 이유는 심정적인 강제력을 주기 위함이고, 월세 장기 연체와 도주로 인해서 건물주에게도 그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임대기간 중 임차 목적물의 모든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책임진다.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시설물이 고장이 나면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623조에도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수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94-3469-2와 94-34708 등의 판례가 있는데요. 판례의 내용을 다 읽기보다는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 사소한 것은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수선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 정도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으로 면제 또는 임차인이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 특약을 정할 때 수선 의무 범위를 명시한다면 유효할 것이지만, 수선 의무로 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예를 들어 모든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책임진다라고 했을 때 대파선의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차인이 책임지는 수선 의무는 소규모 수선에 한하고, 대파선의 경우에는 여전히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 임차 목적물의 모든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책임진다는 약정만으로 대수선 의무까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수선 의무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에게 전가가 되지만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효인 특약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특약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런 특약을 적는다 하더라도 공소 양속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우선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에 의해서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판단하는 특약은 대부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임이 전제된 상태에서 유효인지 무효인지 판가름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임차인 외에 인원이 추가될 경우 추가 금액을 지불한다. 단순한 방문객 추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원룸 임대 등의 경우에 상시 거주자가 1인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공과금이나 기타 비용이 추가가 될 것이죠. 그래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효합니다. 계약 만기일 전에 퇴거 시 중개보수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별도 특약으로 유효합니다. 계약 실무 현장에서 자주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이 만기일 전 퇴거로 인한 재임대 업무인데요.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기 전 퇴실 시의 중개수수료에 관해서는 따로 영상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한다면 다소 고집스러운 약정이지만 별도 특약으로 유효합니다. 잔금 지급일에 임차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임대차 계약에서 판례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매매 계약에서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98-505와 96-55467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그 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더 살펴봐야 하지만 어쨌든 전제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는 잔금날 일방이 이행지체가 되려면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여러 차례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음에도 못한 경우라 매도인의 이행 제공 의사를 수차례 표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특약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약을 적었다라면 매수인이나 임대인은 문자나 전화를 통해 잔금날 잘 진행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임대인의 이행의 제공 의사를 표명을 한다면 그 특약이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효, 무효를 따질 필요가 없는 단순한 특약사항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며 임차인은 현장 확인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계약함.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입니다. 관례적으로 통용이 되는 특약이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을 거고요. 계약서 작성에 관한 꿀팁 영상을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반드시 특약에 기재해야만 하는 내용으로 융자나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은 잔금 전에 말소하기로 한다 또는 감액 등기 신청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계약 후 잔금 당일까지 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임차권의 권리를 방해하는 어떠한 설정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해서 반드시 융자 등의 제한물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월세는 선불로 한다 또는 월세는 후불로 한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라면 보통 후불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비율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후불제에서 선불제로 점차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뮬레이션 영상에서 보셨듯 월세 표시 항목 오른쪽에 선불 후불을 표시하는欄이 있는데요. 그곳에 선불 후불을 표기하면 특약상에 따로 적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시설물 파손 시 임차인 책임으로 수리한다. 임차인이 시설 파손 또는 훼손 시 원상복구한다.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은 임대차 관계 종료 시 원상복구한다. 기타 등등. 임차인의 책임 없는 노후시설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등등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일반 관리비를 월 5만원씩 별도로 지급한다. 후불. 잔금 및 월세는 땡땡은행 땡땡땡 계좌 예금주 마음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당사자 각각의 사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잔금 당일 쌍방이 참관하여 당해 부동산의 상태를 파악한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당시의 상태를 원상회복의 기준으로 한다. 잔금 당시 간단하게 사진 촬영 등을 해놓으시면 원상회복 기준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약의 종료에 맞춰 재임대를 진행 시 임차인은 내부 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문구는 근래 들어 자주 보이는 문구입니다.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방 출장이나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간 맞추기가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소액의 답사비를 지급하는 것도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구가 강제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기로 한다. 임대기간 중 임대인이 목적물을 매도 시 임차인은 매도에 협조한다.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한다. 월세 연체 시 임차인은 연 10%의 연체료를 지급해야 한다. 월세 연체를 방지하기 위한 위약벌 성격으로 유효합니다.
이상으로 여러가지 특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인 특약이야 당사자 간 서로 합의해서 정하면 될 것이지만 무효인 특약상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임대인이건 또는 임차인이건 좀 더 유리한 계약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부동산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빌딩은 코피스 빌딩으로 통합니다. 빌딩과 토지 중개, 개발행위까지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주식을 거래하실 땐 코스피에서 거래하십시오. 부동산을 거래하실 땐 코피스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의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매물을 의뢰하시거나 매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검색창에 코피스 빌딩을 검색해주세요. 홈페이지 매물 정보와 부동산 정보가 시청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물 의뢰와 매수 의뢰를 통해 저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코피스 빌딩을 불러주시면 바람을 가르며 달려가겠습니다. 코피스 빌딩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